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인 임묘와 암동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린 직후에 바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뭐 경신수행 준비하느라고 제가 식사하고 수면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남아서 그냥 바로 영상으로 답장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고 공부하시는 분 중에 지혜의 숲길이라는 분이 또 커피값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대학 합격점처럼 여러 번 연달아 점을 칠 때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치면 될까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기도를 하고 목적을 말하고 바로 연이어 쳐도 무방한 거죠. 디테일을 따지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선생님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요번에 서울대를 시험을 보려고 한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서울대도 보고 한양대도 보려고 한다, 두 개 점을 칠 수도 있고 혹은 세 개, 네 개를 점을 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한양대, 뭐 연대, 고대 이렇게 네 군데를 점을 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간격을 안 두셔도 돼요. 그냥 서울대가 제일 원하는 대학을 1번으로 놔야 되겠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4번. 순서를 일단 제일 원하는 대학의 순서를 정해놓고 점을 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간격을 안 두셔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서울대 먼저 점 치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점께 보고, 그 다음에 뭐 한양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뭐 고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해놓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간격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울대만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과가 이제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슨 과를 가든지 상관없이 서울대만 점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간의 간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시는 게 좋아요. 다른 과라고 하더라도 그 엄마의 마음과 그리고 꼭 그 아들의 마음은 이 서울대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 나는 무슨 과든지 상관없어. 근데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돼. 그럼 서울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선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분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A라는 과가 될 수도 있고, 뭐 B라는 과가 될 수도 있고, C라는 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점을 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몰아서 서울대, 한양대, 고대, 연대 이렇게 다른 학교를 점칠 때는 시간을 텀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그 같은 학교의 다른 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는 목적 자체가 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목적이 되는 거지,
서울대의 A과, 서울대의 B과, 과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의 다른 과들을 연속적으로 점을 쳐야 되는 경우다. 이러면은 점괘 하나당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어가면서 점을 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한 번에 점을 치면은 이거 엉망이 돼버려요. 하늘에서는 야, 너 어차피 서울대 갈 거를 점 치면서 뭐 이렇게 나눠서 점을 치냐. 이런 식으로 점괘를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는 타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손님이 작괴 도구를 가지고선 점을 칠 수도 있고 뭐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 작괴 도구를 가지고서 점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손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과가 됐든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A든 B든 C든 뭐 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서울대면 된다라는 이제 엄마들이 있어요.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저는 과에 상관없이 서울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를 그냥 통으로 하나로 봐요. 첫 번째 점괘에서. 거기서 근데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쪼개서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점을 좀 꽤나 보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비틀어가지고 서울대에 무슨 과, 서울대에 또 다른 과, 뭐 C, D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쭉 하나씩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원하시면은 이렇게 봐드려야죠. 네. 봐드리는 게 좋긴 한데 제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성격이나 제 점치는 스타일을 너무 잘 아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냐를 이제 물으시죠. 제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번째 점괘에서 아예 그냥 서울대 무슨 과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합격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점괘에서 답이 다 나온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격을 어느 정도 두느냐, 대학별로 나눠서 점을 치는 경우에는 그냥 연달아서 그냥 쭉 보셔도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경우처럼 서울대 하나에 놓고선 여러 개의 과를 두고선 점을 치는 경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선 점을 치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디테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점을 치는 사람, 작게 하는 사람이 손님이 이것을 물었어도 저 질문에는 속마음이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님한테 항상 되물어야 돼요. 계속 묻고 되묻고 반문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질문에 이해하고 있는 요지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점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느 대학에 합격할까요? 서울대에 합격할까요? 물었는데 점괘가 안 좋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선생님 그러면 다른 과로 생각하고 다시 점을 칠게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서울대에 합격할까요를 물었는데
두 번째 전개에서는 첫 번째 전개가 안 좋았다고 다른 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애초에 묻기를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거냐, 서울대 무슨 과냐, 이걸 명확하게 물어보시고서 분점을 할 것인가, 서울대면 되면 되는 건지, 특정 과가 뭐 몇 개, 3개, 4개로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지원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하시고 대묻고, 그리고선 점을 치셔야 된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짧아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